뉴욕 전문가들의 목소리 Michelle's Real Insight. 네,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외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고등학교 지금 아직 4학년이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어떻게 사립으로 좀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럴 때 사립학교와 퍼블릭 학교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사립학교는 돈을 내고 가는 학교지 네. 않습니까? 그럼 어떤 장점이 더 있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 버겐 카운티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보내고 있으세요. 네, 좀 대표적인 학교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보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사 같아서. 네. 있죠, 좀 그쵸. 몇 개 있죠. 예, 또 한국분들 많으시니까 보이스쿨도 네. 있고 좀 있습니다. 이제 네. 사립학교를 갈 경우에는 사실 튜이션을 별도로 내시기 때문에 학교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실 때 조금 편안히 수월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공립학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룸을 주어서 이제 학부모님의 의견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포즈를 많이 취하시는 경우가 있고 학점 받는 것도 사립학교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다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건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의 그냥 성향에 맞춰서 네. 아이가 가장 어디에 핏할 것인가는 부모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원하는 바가 또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공부 말고도 엑스트라 커리큘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선호하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따로 있나요? 네. 우선 공부가 학생이니까 공부가 주된 직업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공부가 중요한 부분인 것도 네.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부도 중요하지만 EC,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학교 성적, GPA 그리고 SAT, 일반 공인 시험에서 변별력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 점수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된 친구들이 예전보다 풀이 많아졌고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 대학에 맞는 학생을 뽑으려면 어떤 것을 볼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이런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뽑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일반 부모님들 회사에 지원하시면 내 전공 분야와 전혀 다른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네. 내가 이런 걸 잘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뽑네 내 레주메랑 맞겠는데 라고 어플라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럼 여기서도 또 저희가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 부모님들. 네. 근데 다행인 것은 대학교 리서치는 어느 정도 학생한테 맡기셔야 되는 단계가 되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머님의 밀당이 전문적인 밀당이 필요하신 단계실 것 같고요. 전문 밀당이 필요한 단계. 네. 무조건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를 밀기만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이 원하는 거는 한번 밀어서 얘기를 해주시되 또 학생이 원하는 것도 한번 또 밀어서 어머님이 받아주시기도 하고 채찍과 당근을 잘 조화시켜서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학교 리서치를 해서 학교들이 어떤 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는지 이렇게 보시면 EC 활동을 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EC 활동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스포츠 활동, 음악 활동, 그리고 이제 발룬티어, 자원봉사 활동, 인턴십,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무슨 특허를 낸다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거나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다거나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뭐 스포츠를 하느니 저도 이제 뭐 수영을 한 2년을 시켰고 태권도도 지금 한 4년, 5년을 해서 벌써 걔도 저희 아들도 지금 블랙벨트거든요. 근데 이제 뭐를 한 가지를 꾸준히 해서 어떤 certain 레벨에 올려놔야 되고 또 좀 선배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대학교 갈고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은 뭐 내셔널 이런 데 입상한 그런 기록이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음악이면 음악,
스포츠면 스포츠 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네. 원장님? 이게 또 이제 모든 거를 같이 봐서 평가가 될 텐데요. 영어와 수학, 그러니까 학교 GPA, SAT 점수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학교 교내 활동도 하였고 외부 활동도 하였고 스포츠와 음악에 별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스포츠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정도 활동을 해서 지역 대회 그리고 내셔널 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학생이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면서 내셔널 대회에서 수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떤 영역의 예. 스포츠이든 쉬운 것이 없기 네. 때문에 요즘은 많이들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스포츠 여기에 우리는 올인해서 한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 부분을 3년 정도 심도 있게 한 후에 고등학교 3년에서 이제 결과를 내는 6년 정도 플랜이 6년 정도 플랜이 필요하군요. 네, 6년의 어떤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네. 발견을 하고 아이도 좋아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부모님도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또 뭐 라이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네. 잘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한 거는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고 네. 이제 벌써 한 5학년부터 하는 거는 자 앞으로 우리 6년 가는 거야 이렇게 네. 딱 강력하게 네. 다짐을 하고 네. 부모와 학생이 같이 계약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네. 아까 해서 열심히 초반에 해야 되는군요. 말씀드린 것과 다시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1학년, 4학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5학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고 거기에 포커스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네. 이제 공부나 뭐 영어, 수학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이런 과외 활동까지도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6학년, 7학년 때 오셨을 때 한국은 공부만 잘하면 됐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와서 어떤 걸 할까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네.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니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몇 개 정도 선별하신 다음에 아이에게 시켜봐 주시고 그 중에서 빠르게 고르셔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 사실 돈 없는 집안의 아이들은 대학을 못 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추천드리는 것이 실제로 어떤 특정 스포츠를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비등할 정도의 본인이 몸을 움직이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예를 합니다. 들면 트랙? 트랙도 좋습니다. 네, 네. 트랙은 그냥 아무 데서나 뛸 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트랙 하는 친구들 중에 요즘 특히 그래요. 코비드 지나고 수학생들이 이제 스태미나가 약해졌기 때문에 트랙을 많이 못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현지 학생들과 체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한다든지, 너무 좋으네요. 네, 그런 네.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사실 방법이 너무 많고 네.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많아요. 자원봉사는 주로 좀 어디서 중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네, 그런 많이들 것들을? 하시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활동하시고 한글학교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서 많이 하세요. 이게 좋은 시작점은 될 것 같은데요.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나를 어필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교회나 도서관이나 이제 특정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친구들이 많다면 이 안에서도 나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뭔가 레터를 써주시나요? 이 학생은 뭐 얼마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프루브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주말이나 무슨 한글학교 같은 데 수업을 하고 TA로 활동한 다음에 몇 시간 이상이 이수가 되면 추천서를 써주셔서 대통령 봉사상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교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가야 하겠네요. 만약에 내가 교회 봉사로 어떤 그런 크레딧을 받고 싶다고 할 경우에. 네. 네. 이건 사실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 문제와 아이의 그렇죠. 향후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일종이다.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참 뭐 봉사서부터 EC 활동부터 성적은 정말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1, 2, 3, 4학년 가기 전에 설치하시고 또 5, 6, 7 가기 전에 설치하고 또 9학년부터 12학년 가기 전에 또 미리 설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하고 네.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네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보는 시험은 보통 이제 SAT, ACT를 빼고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SAT, ACT 테스트가 없어진다는 그런 루머가 좀 한참 돌았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 SAT와 ACT 테스트는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장님. 네. 우선 대학교 지원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학교 GPA 성적, SAT나 ACT 공인 점수, 그다음에 레주메, 추천서, 학교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이렇게로 크게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EC 활동까지 이제 포함하면 6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시험 같은 경우는 SAT 또는 ACT를 많이 보게 되지요. 네. SAT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칼리지 보드에서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서브젝트 테스트라는 거는 뭐 사이언스, 네. 소셜 스터디 네, 뭐 이런 특별 거, 과목이었는데 그 네. 시험이 아예 폐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팬데믹 때문에 SAT 시험을 못 보게 되니까 SAT가 없어진다라는 이제 희망과 네. 네, 그런 시험 얘기를 안 봐도 돼. 네라는 이제 희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아직까지도 SAT 점수를 옵셔널로 보고 있기는 해요. 네네. 특이한 점은 SAT 옵셔널로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SAT 시험을 받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학교 입장에서도 GPA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GPA가 좋기 때문에 네네. SAT도 보강이 된다면 이 학생이 학업적으로 그리고 아카데미컬리 프루븐이 되기 때문에 네. 대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SAT 점수를 안 볼 이유는 없기는 해요.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SAT 시험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SAT 시험이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시험은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보는 곳도 있고 안 보는 곳도 있다. 네.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나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성적도 좋지만 테스트도 이렇게 잘 봤어요. 나를 어필하고 싶으면 좋은 기회가 하나 더 얹으면 그것도 또 학생한테 또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서브젝트 테스트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SAT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디지털로 바뀌게 돼요. 네. 지금 올해까지는 페이퍼 포맷으로 보게 되고요. 3시간 15분 SAT 시험인데 깁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당연하게 보던 3시간 넘는 시험이 코비드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3시간 15분 너무 길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SAT 봤거든요.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 우리도 뉴 포맷을 도전하자 해서 내년 3월부터 디지털 포맷으로 바뀌게 되고 시험 시간도 2시간 15분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문제수가 주나요? 문제수도 줄지만 가장 문제점은 이제 에세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에세이 부분 없습니다. 네, 객관식인데 모듈 1, 2로 나뉘고 모듈 1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모듈 2가 어려운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댑티브 형식이어서 이게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은 형식일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악재가 될지는 객관적으로 또 판단을 해보셔야 되세요. 무섭습니다, 원장님. 무섭습니다. 마듈 1, 마듈 2. 지금 10학년, 11학년인 경우에는 그래서 페이퍼 형식도 빨리 한번 보고 내년에 디지털 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올해 빨리 SAT를 등록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그 SAT 시험 준비라는 것은 어쨌든 그 시험의 그 퀘스천의 풀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의 퀘스천의 풀을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해보는 것이 이제 어떤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이 퀘스천의 풀을 가지고 왜 종이를 볼 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디지털로 갈 때는 어떻게 이 학원 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SAT가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돼요. 컴퓨터 스크린에 예전 SAT 포맷 같은 경우는 긴 지문이 나오고 객관식 문제가 여러 가지가 딸려서 나왔는데 디지털의 경우는 한 페이지에 지문 짧은 거 하나, 문제 하나 단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나 이해 능력은 필요한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시험이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바뀌어서 공부 방법을 바뀐다기보다는 본인이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 어떤 시험 유형에서든 본인이 학교 시험이든 SAT든 본인의 능력을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길러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사실 SAT 디지털 형식에 맞춰서 많은 학원들이 지금 웹사이트를
이제 만드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실제 시험도 보는 걸로 네. 이제 준비하고 연습을 계십니다.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아이들이 익숙해지게끔. 네. 근데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전에 네. 종이로 이제 연습하던 것을 이제는 컴퓨터로 연습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팬데믹 지나면서 컴퓨터로 화면을 이제 오랜 시간 보고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거에 거부감이 적어졌다는 거. 그런 이유도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SAT를 이제 시험 보는 것은 그냥 신청하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습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시 또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생을 잘 평가를 해보셔야 되세요. 네. 저희 학생 중에 5학년, 6학년부터 뉴욕타임스를 매일 읽고 학교 가기 전에 30분씩 매일 읽고 가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그 친구는 9학년 네. 때 본인이 SAT 실험에서 한번 보겠다 했고 시험 보고 한 번에 좋은 점수를 와우. 얻은 그러면 그 경우도 9학년 때 있어요. 본 점수를 12학년 때 대학교 갈 때 쓸 수가 있을까? 아니면 네. 유효 기간이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참 좋으네요. 네. 네. 그런데 어떤 학생은 학교 학점은 잘 나오지만 SAT 점수는 1년 넘게 준비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의 성향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아이가 학교 거 공부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지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좋은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뉴저지 스테이트에서는 3학년부터 NJSLA라고 하는 주 학력 평가 시험을 보고 있어요. 네. 그 시험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3학년이고 우리 아이가 학교 거 점수는 다 잘 받아오는데 NJSLA 점수는 안 나왔어요라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객관적인 인증 시험에서는 아직 적응이 안 되어 있나 보다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NJSLA 시험은 3학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도 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리고 네. 요즘 시험은 에세이도 그렇고 다 컴퓨터로 보고 타이핑해서 에세이를 서밋해야 돼요.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AT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실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NJSLA 점수표가 나오시면 좋게 나왔네 하고 그냥 버리실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점수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어느 부분을 도와주면 될지 이제 생각해 보시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험도 중요하고 네. 내신도 중요하고 EC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 에세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네.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거는 엑스트라로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꾸준히 그냥 학생이 연습을 해서 그냥 혼자 자연스럽게 써도 되는 것인지,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최대한 이 SAT를 가장 좋은 성과를 이 학생이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시에서 필요한 요소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들 많이 하시는 부분이 에세이 부분인데요. 이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에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는 가장 이제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세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니까 이 기회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에세이를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라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11학년 지나서 이제 에세이 준비를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9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9학년 때 에세이를 준비를 하신다기보다는 에세이를 11학년 때 준비하기 위해서 9학년 때부터 이제 기초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가 있는지 20개에서 30개 정도 대학교를 샤핑을 해보기를 이제 숙제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 그리고 관심 있는 전공, 그리고 본인의 생활 패턴에서 이번에는 타주로 가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엄마 아빠와 같이 가까운 데에서 뉴욕, 뉴저지 요 에리어에 있고 싶은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판단해서 대학교를 20개에서 30개 정도 리스트를 하도록 해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입니다.
많다 원장님. 그리고 사실 이제 방학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연휴 때마다 시간이 되시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요 학교들을 한 번씩 같이 가주시면 좋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학생이 본인이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학교를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다녀와 봤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내로다운하는 과정이 9학년 10학년 때 이제 이루어질 테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과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학교를 탐방한 이후에 리스트가 정리가 되게 되면 각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학교의 비전과 미션 스테이먼을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비전과 미션 스테이먼. 네, 그러면 이 학교가 우리는 어떤 인재상을 뽑겠다, 어떤 학생을 원한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에세이를 준비할지 생각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에세이 쓰는 부분에서 제가 첫 번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이 뭔가 코어 아이디어가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 네, 내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극복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포트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였고 이걸 대학교 가서 나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뭔가 핵심적인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뭐 예전에는 많이 썼던 것이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불치병을 얻으셨고 그런 이유로 나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 네네.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셨는데 그 샌드위치 가게 뒤에 백룸에서 본인은 항상 공부를 하였고 네. 그런 어머님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부지런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많은 활동을 하였다라고 뭔가 코어적인 본인의 네. 인생을 되돌아봐서 코어적인 한 가지가 있으면 마치 자서전 같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네. 너희 학교에서 난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줘라 하고 이제 그리고 어필하는 그게 또 단계입니다. 학교에 원하는 그런 미션과 부합을 해야 맞아 된다.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네. 학교 쇼핑을 네. 먼저 하고 학교를 탐방해보고 학교 리스트를 내로다운 한 다음에 학교별로 비전과 미션 스테이먼을 체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전략적으로 그렇죠. 준비를 해서 에세이 기본이 될 코어 부분을 하고요. 기본 드래프트는 사실 학생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중에 본인이 끝까지 파이널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에세이 과외받는 학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의심스럽고 못 믿어오시니까 학원이든 이제 튜러든 이렇게 맡기시는데 네. 사실 이 대학교 컬리지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컨설팅 부분이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격이 보면 얼마 정도 할까요? 궁금합니다, 원장님. 비싼 분들은 3만에서 5만 정도 하시기도 하고 네네. 에세이 돈만 받는 경우에는 3천에서 뭐 10,000불 정도 하시기도 하세요. 네. 맞아요. 저도 우리 딸 갈 때 25,00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러셨군요. 물론 안 했지만 네. 네. 이것도 사실 어머님 아버님 상황과 이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어머님이 그거를 해주실 수 있으시고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좋은 쇼핑 항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나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기본부터 본인이 충실히 해서 에세이는 어느 정도 본인이 써내는 학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일찍 많은 걸 넣어주시고 부지런히 해서 그렇죠. 형성을 시켜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다 그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또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렇지만 끊임없는 리서치 그리고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학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좋은 정보 많이 말씀드리고 광고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학원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짧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초, 중, 고 소수 그룹 클래스 그리고 툴러 중심의 학원이고요. 저는 최대한 아이 성향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키워서 어떻게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그거를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중에 혹시 우리 아이 적성이 어떤 게 맞는지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 궁금합니다. 네, 언제든 시간 내셔서 오시면 어디죠 학원이? 클로스터에 위치하고 예, 있습니다. 클로스터에 있는 해커스 프랩. 네, 네. 한번 오셔서 예. 상담 받아보시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다 있군요. 그다음에 전 과목을 다 아시나요? 주요 과목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사이언스 컴피티션, 라이팅 컴피티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컴피티션에 관한 네, 또 또 하고 도움도 있습니다. 주시고. 네, 네, 그래서 네. 아이에 맞춰서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있고 강약 조절을 해서 밀고 당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다가 답이 안 나오신 분들
어딘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얘기는 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편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좋은 상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커스 프랩 학원의 원장님이신 김현수 원장님을 모시고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교육에 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도움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김현수 원장님, 저희 미셸's Real Insight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